잘 쉬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58강 MS 두 번째 21세기 종교 재판 김지선의 입을 막아라. 김지선이 누군지 아시죠? 노회찬의 부인입니다. 우리 양성태 사법농단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그런데요, 마치 양성태 사법농단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권 때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양성태 사법농단 뺨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지금 2018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래서 이건요, 박근혜 정권의 재판을 비정상 재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비정상 정도가 아니고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고 백주대낮에 유럽에서는 16, 7세기에 일어날 듯한 종교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노회찬이 떴다, 이재명을 덮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요, 원래 10월 11일 날 요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강의를 일단 올렸던 겁니다. 그때 옛날에 한번 강의 결강한 적이 있었죠. 촬영은 했는데 올리지는 않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얘기했는데 뭐 그건 안 올려가지고 지금 다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1일 날요, 중앙일보 기사에, 중앙일보에서 단독 그러면서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노회찬 죽음 내몬 4천만 원. 노회찬이 유서에서 자기 4천만 원 받다 그랬죠, 그죠? 4천만 원. 드루킹 이재화 허위 자백. 왜? 드루킹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 허익범 특검이 날 회유해가지고 내가 속아가지고 거짓 진술한 거다. 그거 사실 아니다. 나 돈 준 적 없다. 며칠 전에 기사에도 또 어제 기사인가 또 나왔죠. 그래서 드루킹은 2016년 노회찬에게 돈 안 줬다. 이 얘기가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2016년에 돈을 안 줬다면은 4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면 유서는 노회찬이 안 쓰고 딴 사람이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노회찬은 자살이 아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어마어마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10월 11일 날 이 기사가 떴는데 이 기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어느 정도 폭발했냐 제가 그걸 꼼꼼히 추적해 봤어요. 어느 정도 폭발했는지. 다음에 많이 읽은 기사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읽고 댓글 많이
달린 걸 매일 50개씩 리스트업 해놔요. 리스트업 해놔놓은데 그 12월 1일자에 들어가보면 31위로 올라 있어요. 이 기사가.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31위로 올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31위가 아니고 압도적 1위예요. 10월 5일에서 11일까지 제가 일주일치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댓글이 3,000개 이상 달린 기사가 7개. 그 다음에 찬성 있죠, 찬성. 찬성하기가 1만 개 이상인 기사가 4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중에서 이 기사가 다른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몇 개냐 하면은 7,326개, 찬성하기가 31,306개입니다. 근데 2위는 스리랑카인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이거 저도 강의 한번 했었죠. 그죠? 예. 이게 댓글이 6,258개. 1위가 17,000 몇 개로 찬성하기 1위가. 1위에 대한 말하자면 좋아요 누른 게 17,758개니까 이거에 한 반쯤 됩니다. 그죠? 1위에 제일 많은 거에 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이런 정도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사죠. 일주일 사이에서 압도적 1위였다. 노회찬 죽음, 그 기사에 대한 게. 공무원 연금 월 평균이 240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7배다. 이것도 사람 눈 뒤집어진 기사죠. 그렇죠, 그죠? 아, 정말 불사질러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더 눈 뒤집어지는 거는 이겁니다. 헌법재판소장 720만 1,000원 받는 제1위가. 2위가 또 다른 헌법재판소장인데 716만 얼마.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기가 차죠, 그죠? 아니 여기 앉아 있을 때도 억 이상의 그 연봉을 다 받아놔 놓고는 나가가지고 또 왜 이래 받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마지막 그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매기니까 고위직으로 올라간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 놔놓고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이 완전 독식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 대해서도 댓글이 5,200개, 1위가 8,7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한국 우리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 뭐 이거 오이사 해제, 북한하고 이제 모든 경제 교류를 금지시키는 거죠. 오이사 조치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한국은 주권국가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피 끓게 만드는 기사죠. 그죠? 이 기사에 대해서도 4,732개, 1위가 11,000개 정도입니다. 뭐 그 이외에도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나게 만드는 기사인데, 보면은 노회찬 드루킹 관련 그 재판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딱 드러나죠.
이게요, 노회찬 자살서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에 이제 그 표로 만들어 놨는 건데, 노회찬 유서에서는 2016년에 돈을 받았고 액수가 4천만 원이고 그건 정치 자금이다. 그렇지만 이걸 법대로 처리 안 해가지고 자살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드루킹 얘기는 전혀 딴판입니다. 아니, 돈 준 거는 2014년이다. 그때 2천만 원 줬는데 강의료로 준 거다. 2016년엔 돈 준 적 없다. 이거는 도모 변호사라는 사람도 맹같은 증언을 해요. 그런데 특검은 2016년에 정치자금 5천만 원 줬다. 5천만 원 받았다. 노회찬이 2천만 원 받고 부인 김지선이가 3천만 원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드루킹이 이래 얘기를 합니다. 특검이 조사할 때마다 딱 둘이서 15분간 독대를 했다. 조사할 때마다. 그래서 자기를 회유를 하더라. 추가 기소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댓글 업무방해, 네이버 업무방해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재판하면은 이거는 징역형이 나올 수가 없는 재판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판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추가 기소를 안 해줄 테니까 노회찬한테 돈 줬다는 얘기만 해라. 그래 회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때문에 그 구속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사실이 아니지만 그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줬다. 2천만 원, 3천만 원 줬다. 그랬더니 그 진술을 하자마자 표변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하면 이 업무방해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이게 병합이 돼가지고 선고가 늦어져 버려요. 응? 그래가지고 감옥에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특검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냐 하면요. 노회찬 부부가 돈을 받았잖아. 그죠? 받았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도 노회찬은 죽어버렸으니까 노회찬 부인은 돈 받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고 그 경로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한테 줬는지 뭐 통장에 넣었는지 아니면 지가 어디 김지선이가 혼자 썼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전부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이거는 수사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지선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조사를 전혀 안 하고 드루킹의 증언이 아니라 진술만 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그죠? 아니, 돈 받은 사람한테 조사도 안 해보고 돈 받았다고
수사 종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거는 그죠? 초등학생도 이 짓 안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허익범이 정말 이 사람도 검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허익범이 몰라서 그랬다. 그건 말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딱 보니까 이 기사가 눈에 띄어요. 허익범이 2018년 7월 12일 날, 그러니까 노회찬이 죽기 열 하루 전, 특검 임명받고 3시간 이상 못 잤다. 머리 위에 칼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 위에 예리한 칼이 매달려 있는 걸 보는 심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이 검사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예리한 칼이 머리 위에 있다 하는 거, 그 이제 실 한 오리에 매달려가지고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뒤에 읽어보면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심정이 어떨 때 나올까? 네? 그건 상상에 맡깁시다. 내가 모르니까. 한 올의 말총에만 매달린 예리한 칼이 머리 위에 있어 공포에 떨었다는 뭐 고사를 들어가지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제 노회찬 그 정치자금 얘기가 막 터져가지고 그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시기에 뭘 느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이 얘기입니다. 왜 위협을 느꼈을까?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허익범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드루킹이 진술했는 5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특검이 이걸 가지고 기소를 했죠. 이게 사실이면은, 이제 심각한 게요. 이게 사실이면 노회찬 유서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5천만 원, 4천만 원 다르잖아요, 액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이 되니까 진퇴유곡에 빠진 거예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5천만 원 받은 게 사실이면 유서는 가짜. 그죠? 가짜가 되고, 그래 되면은 그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노회찬은 자살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유서가 사실이라면 유서 4천만 원 붓고 부끄러워 죽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기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짜가 되죠. 그렇죠? 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사가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드루킹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니고 뭐가 불거져? 노회찬 자살이냐 타살이냐 얘기가 확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새벽에 어디로 쫓아갑니까? 이재명을 덮칩니다. 왜? 이재명 또 하나의 뉴스의 초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으로 드루킹과 노회찬 기사를 덮어버린 겁니다. 거의 싹 페이드아웃 시킨 겁니다.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신체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뭐를 상기시키는 거, 뭐를 딱 떠오르게 하는 겁니까? 그죠? 김부선, 이걸 딱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막 극도로 자극한 겁니다. 왜? 사람들의 눈이 글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 뭐가 싹 퇴장할 수 있어요? 노회찬 기사가 퇴장할 수 있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정치 경찰이 그 선봉에서 가지고 새벽에 7시 몇 분인가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체 압수수색 하면서 막 온갖 요란을 떨죠. 전 언론이 막 그거로 도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 그죠? 그 휴대폰은 절대로 뺏기지 마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그죠? 휴대폰 압수수색 해나가는데, 압수수색은 왜 했을까? 이재명 인터넷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전화하고 받고, 뭐 문자 받고, 뭐 이런 거, 그죠? 모두 다 저희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샅샅이 뒤져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비밀번호. 그건 뭐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시선을 노회찬, 김지선, 드루킹에서 이재명 신체로 돌리는데 일단 성공을 합니다. 이장 특검과 재판부가 합동해가지고 일심동체로 한 행동. 김지선의 입을 막아라. 11월 13일 재판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성공하는 듯 했어요. 일시로 시선을 돌렸으니까, 그죠?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진짜 사나이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사나이. 김형남, 이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 자, 그래서 10월 11일 날 기사라고 그랬죠, 그죠? 10월 11일 날 기사고 10월 12일 날 이재명이 신체 압수수색하고, 그죠?
그러고 한 달 남짓 후에 11월 13일 날 재판이 벌어진대. 이 재판은요, 김형남이 나타남으로써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의도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죠? 파워 오브 원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양심,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열정,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김영남이라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노회찬 자살 조작 시민진상조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스물스물 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죠? 이게 제 돈이 걸린 거예요.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노회찬 자살 조작 시민진상조사단에서 정의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요구서를 올렸어요. 이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여하튼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에 남겼다는 자필유서 원본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건 당일인 7월 23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40분까지 노회찬을 태우고 간 차량, 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해라. 그러면 경로고 뭐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공개해라. 공개하겠어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니까. 하나는 뭐 그 정의당 만나자는 얘기고. 그래서요, 여기 진상조사단에서요, 조사를 제법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그 변호인을 맡기 전에 이미 제법 그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요.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그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이 쿵 소리가 해가지고 뛰어나와 봤다 그랬잖아. 그죠? 노회찬이 말하자면 저 뭡니까 17층, 18층 그 창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쿵 소리가 나가지고 자기가 와봤다 했잖아. 그죠? 경찰도 그래 발표했고 온 언론은 다 그래 도배를 했죠. 그래 그 사람을 이진상조사단에서 몇 번 만났어요.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쿵소리 난 적 없대요. 녹음도 해놨대요. 그 사람 증언. 놀랍죠? 그 다음에 시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사를 해놔놨어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은 아마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상조사단에서요, 정의당도 찾아가고 서울 중부경찰서도 찾아가고 그 다음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 다음 오늘 또 시위를 해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지금 김지선을 그 증인으로 조사도 안 하고 증인으로도 부르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노회찬이
자살한 게 확실하고 김지선이 그 돈을 받았다는 걸 유서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서가 돈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4천만 원 받았다 해라는 게 그게 돈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유서가 그죠? 나중에 이제 유서 얘기는 또 많이 하겠습니다만 유서가 진위가 검증이 안 됐다. 변호사 주장은. 그 유서가 맞으려면은 노회찬이 죽었다는 것부터 먼저 증명돼야 된다. 그런데 경찰에서 노회찬이 죽었다는 발표만 했지 노회찬이 죽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서를 신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회찬이 진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 기록 내놔라. 운전기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또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블랙박스도 내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그 CCTV도 내놔야 되겠고 엘리베이터 CCTV도 내놔야 되겠고 그때 내놔놓으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사망했다는 아파트의 현장 검증을 해보자. 17층에서 17층, 18층 그 뭡니까?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지, 뛰어내리면 9m 넘게 갈 수 있는지 그 현장 검증해보자. 할 수가 없죠. 절대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선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정치 자금을 김지선이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해보자. 그래서 김지선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밝혀졌는데요. 특검이요. 그 김지선이 돈 받았다는 증거로 뭐를 채택하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유서를 그 증거로 채택하죠. 그죠? 근데 그 유서를 경찰에서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어요. 자필 유서라 하면서. 근데요. 이거는요.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태가. 왜 심각해요? 경찰이 여하튼 자필 유서라 하면서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장윤선의 보도에 따르면은 자필 유서가 없거든요. 폼 문자 유서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정반대 배치된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재판을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면 나옵니다. 누가 거짓말 시킨지는. 그래서 지금은 당장 할 리가 없죠, 얘들이. 그렇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진상조사를 통해가지고 이 유서의 진위와 또 그 유서의 실체가 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김영남이 요구하자 특검이나 재판부나 진짜 막막하겠죠. 암담하겠죠.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암담할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죠?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암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지선이 불러오면 되고, 유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장윤서이도 증인 채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유서 그 자체의 필적도 감정하고, 여러 가지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특검이나 재판부나. 그래서 드루킹 노회찬 부인 증인으로 왜 못 부르나? 재판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겁니다. 이 특검이나 재판부는 이래요. 이 사람들 진짜, 나 이 사람들이 사법시험 통과했다는 것조차 놀라워요, 그냥. 검사하고 판사하고, 이런 사람이 검사하고 판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끔찍해요, 이 나라가. 특검에서는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노의원의 유서를 유력한 증거가 아니라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증거로 제출했는데 유서를 증거로 쓰려면 유서를 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부터 증명이 돼야 한다. 뭐 여튼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내놔라. 증거를 내놔라. 근데 아니 특검에서는 돈 받았다는 사람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특검 관계자가 이래 얘기를 합니다. 돈이 건네졌다는 관계자들 진술 없어요. 옛날에 했던 진술이 드루킹 지금 번복했잖아. 그렇잖아, 그죠? 진술 없어요, 지금. 물증이 있는데 물증이 뭐가 있어요? 물증이 그 유서를 물증이라고 해요. 유서가 어떻게 물증이 돼요? 유서는 물증 아니에요. 물증이 있으려고 하면 그 돈이 그죠?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와야 돼요. 돈이 건네졌던 관계자들 진술과 물증이 있는 굳이 미망인을 법정에 세워 그 내용을 들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 미망인 이 사람들 참 골 때리죠. 아, 미망인은 그 법적으로 면제되나 다.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래 되니까 특검부와 재판부가 김지선 딜레마에 빠집니다. 김지선 딜레마에. 첫째로 김지선이 3천만 원을 받아도 5천만 원 대꾸니까 유서하고 다르죠. 안 받으면 2천만 원 되니까 노회찬이 죽었으니까 뭐 노회찬 2천만 원 받았다 칩시다. 2천만 원 받은 그 4천만 원 받았던 유서하고 다르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안 맞는 겁니다. 거기다 김지선이가 입을 열어버리면 다 들통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판사와 검사가 야합을 합니다. 아니 서로 싸워야 되는데 그죠? 판사와 검사는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을 두고 다퉈야 되잖아요. 이들이 어떤 야합을 하냐? 김지선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말할 기회를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저끼리 마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유서가 증거다 하고 5천만 원, 4천만 원 틀리든 말든 이 사람들 그 관심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그저 뻔뻔스럽게 하는 재판부 검사를 보면요. 아, 정말 끔찍해요.
수사와 공판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했죠. 왜? 돈 받은 사람을 전혀 조사도 안 하고, 그 증인 채택도 안 하고, 돈 받았다는 사람을. 그래서 희대의 야합이 일어났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개판인데요. 충견 특검. 결정적 문제는 김지선을 수사도 안 하고 기소한 겁니다. 그죠? 돈 받았다면 김지선은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 또 김지선이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 사람 감옥 살아야 돼요. 김지선. 노회찬이 죽기까지 했는데 당연히 감옥 살아야죠. 근데 왜 부르지도 안 해? 아예 수사 안 하고 재판 또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공판에서 드루켄이 돈 안 줬다고 주장해도 그냥 막 생떼를 그냥 전멋대로 해버린 겁니다. 막무가내로. 특검이 내민 유일한 증거는 죽은 노회찬 유서죠. 그죠? 유서인데 정작 유서에는 4천만 원에 대해서 맞지도 않아. 유서와 드루킹 진술이 불일치한다. 애완견 제품부. 나는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게 이정열이 보고 이 사람 보면요. 그냥 정말 떠나고 싶어. 그냥 이 나라에서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유서와 드루킹 진술에 이것만이 아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서하고 드루킹 진술하고도 4천만 원, 5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 그죠? 이걸 차이를 밝히자면 김지선 증인 채택은 필수예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증인 신청 기각한다. 이 사람이 그죠? 이런 몰상식을 저지른다는 게 자기 의지로 저지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자기 의지로 야 이번에 나는 김지선이를 특별히 봐주고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한 걸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죠? 정권의 요구일 가능성이 99.99%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 준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워낙 몰상식한 짓을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똥개 언론과 똥파리들이 장단까지 맞춥니다. 있잖아요. 그죠? 제가 11월 13일 날 5시 반쯤에 5시 반 좀 넘었을 거예요. 다음 이 대문 기사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가 있었어요. 법원 노회찬 부인 신문 필요 없다. 드루킹 반발로 재판 파행하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럼 바로 클릭해 봤거든요. 나왔다가 딴 데 뉴스는 어떻게 났냐 보고는 한 5분 내지 10분 있다가 이 기사를 다시 찾아가지고 복사해 놓으려고 들어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기사가. 이 기사가. 한 7시 다시 한 50분쯤 없어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 기사가
법원 고 노 전 의원 발견된 곳 현장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김 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의 재판에서 현 상태로는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각 사유가 현 상태로는 불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완전히 주문해 오는 얘기죠.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각하려면은. 이거 아니고도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아니, 법원에서 부르면 김지선이 안 나갑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판사가. 그 다음에 이 기사 보면요. 또 골 때려요. 3천만 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임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요. 참 기가 차죠. 증거가 알려졌대요. 이게 한국의 재판부의 모습입니다.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판검사들 보면 절망을 해요, 한국에. 경찰도 마찬가지고. 재판부는 또 이렇게 합니다.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 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 운전기사에 대한 증언 신청을 기각한다 해요. 추가 증거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서입니다. 유서. 유서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검증이 하나도 안 된 건데. 장윤선이 얘기하고도 전혀 다르잖아요. 배치되잖아요. 증거 능력이 전혀 없는 유서를 빌미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특검 쪽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피의원의 증거는 모두 기각돼 방어권이 전혀 보장 안 된다. 드루킹에. 그 일방적으로 결정할 모양 아니에요. 그죠? 돈 준 사람 드루킹은 나 돈 준 적 없다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너 유죄하면서 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 TV나 현장의 지문 등 증거를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람을 조사조차 하지 않아 초등학생만도 못한 부실 수사를 한 것이다. 변호인 멋있죠? 이런 사람이 변호사를 해야 돼요. 한국의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한 80%는 자격증 뺏어버려야 돼요. 판검사 90%는 내보내야 돼요. 그래도 여성 판검사들이 훨씬 낫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요, 너무나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괴물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이 연합뉴스 기사에요. 그 댓글들을 달렸는데 이 댓글들을 보면은 소위 문파 똥파리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체가. 그죠? 여기 보면은 댓글에 좋아요 제일 많은 순위부터 순위 4위까지가 그죠? 소위 똥파리들이 똥을 사놓은 건데 제가 여기라도 그냥 읽을게요. 그냥 읽어야 사실은 이게 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죠? 개조색 새끼가 이렇다는 이게 1위예요. 문바들의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죠. 2위가 노회찬 의원 작업에서 돌아가시게 한 놈이 뭐라고 주절거리는 거야. 야이 18놈 여튼 이런 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욕 아니면은 얘기가 안 돼요. 그러고 말도 안 되게 단정을 하죠. 그죠? 드루킹이 왜 노무현을 죽였어? 노회찬을 죽였어? 감옥에 있으면서 왜 죽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그 다음에 수박씨 발라 먹을 놈아. 그 다음에 개자식아. 이 한국 자체가 그죠. 나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정신병 중에서도 그 1급 정신병. 누구겠어요? 문바들. 2급 정신병. 일베. 그래요. 태극기 부대는 여기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이렇게 사가지를 안 해요. 근데 비해서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 이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자금 주지 않았다고 노 의원 부인 증인으로 불러서 밝히겠다고 하니 판사가 안 된다고 기각, 판사가 진실을 밝히기를 꺼리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죠. 그렇죠, 그죠? 실사구시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해입니다. 그죠? 현실을 딱 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너무 문바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이 파란 글씨 선하는 거, 파란 글씨, 이 사람들이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거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도 문바 중에는 좀 점잖은 편이에요. 드루킹 같은 정치 브로커를, 이것도 낙인 딱 찍어보죠. 그죠? 정치 브로커라고. 이건 누가 정치 브로커라고 낙인 찍은 게 누구예요? 김어준입니다. 얘들은 그래요. 무조건 낙인을 딱 찍어요. 저거 반대편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 뭔가 냄새가 진동한다. 이 사건을 처음에 보도한 기자부터 싹 다 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먹은 기자, 그 기자 말이죠.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이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바. 쥐닭 같은 나쁜 쉐이. 전부 그냥 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지. 반드시 살처분하자. 누구를? 드루킹을 살처분하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진실이고 뭐고 이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편, 문재인 찬양, 호의, 그 다음에 문재인 비판자에 대한 문재인에게 약간만 어긋나면 무조건 공격. 이것뿐이에요.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딱 그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로봇이에요. 문파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정상, 정치검찰, 정치경찰, 정치언론, 이것이 우리나라 적폐 중 적폐다. 정확하죠. 굉장히 점잖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죠? 그래요. 살면서, 이건 또 이제 문파. 살면서 저렇게 비열한 놈이라고 느낀 인간은 참 드문데, 진짜 저작자는 몽둥이를 부르게 만든다. 뭐, 사악한 놈. 그냥 낙인 찍는 거, 욕하는 거. 경인선 가자 외치던 그 덩치 좋은 아줌마는 소환 안 하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콕 찝는 얘기죠, 그죠? 경인선하고 연결되어 있었잖아. 이것도 아주 냉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답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맞춰주는 법입니다. 헌법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유전 권력 무죄, 무전 비권력 유죄. 현실을 이제 비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문파리는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거의 적개심 이것밖에 없어요. 찬양과 적개심. 그 극과 극을 그저 조울증 환자 같아요. 그래서 저주, 낙인, 상욕을 한데 이게 전부 아무 근거 없는. 그런데 비해서 주권자들은 정상적인 댓글을 쓰는데 굉장히 실사구시적이고 합리적 의심과 비판의 차원에서 글을 쓰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연합뉴스가 아까 얘기했죠. 그 기사를, 이 기사는 비교적, 앞에 그 기사는요, 비교적 충실한 기사예요. 재판에 대해서. 충실한 기사인데, 그걸 상대를 뿌리고, 그 다음 댓글이 거기서는 155개나 달리는데, 아주 간단한 기사로 싹 대체를 해버려요. 뭐, 이건 읽는 거는 그렇고, 이걸 내가 줄수까지 일부러 세봐서요. 얼마나 간소화했는가 해보니까 그 원래 올렸던 기사는 50줄짜리 기사인데 여기 21줄짜리 기사로 쫙 바꿔놨어요. 그런데 21줄 기사로 바꾸면서 또 특히나 있잖아요. 드루킹과 변호인의 의견에 관련된 거는 원래 기사에는 그 앞에 기사에는 25줄이었는데 5줄로 싹 줄여버려요. 그러고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없이 추상적인 얘기만 해요. 야, 이런 언론이 무슨 언론이야.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현실을 해부하고 있는 겁니다. 해부하니까 보이죠? 21세기 종교재판. 우리가요, 노무현 교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일신 정치 종교다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현실이 전혀 안 읽힙니다. 그래서 유일신 누굽니까? 노무현이죠, 그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공원을 거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간 인물. 그죠? 그래서 무슨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랬어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죠. 그죠?
그거요, 개뻥입니다.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삼성 앞잡이짓하고 배신했죠. 그 배신의 과정은요, 아주 추적이 돼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 유일신 노무현 교회 교주가 문재인이다. 이 사람 양다리, 촛불에 아무것도 귀한 거 없고 그냥 양다리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촛불 행세하면서 대통령 따먹은 사람이다. 노무현교 성지, 이거 뭐 안케도 알죠? 봉하. 이 관리한 데가 노무현 재단. 거기 어제 이사장이 누구예요? 유시민. 그 다음에 민주당 또 노무현교 정당입니다.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 문재인 쪽으로 가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주당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문재인이 주인인 당. 그래서 이 정당 관리는 노무현 교회 또 뭐 집사쯤 되죠, 그죠? 집사쯤 되는 이해찬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교회 스피커들, 저 뭡니까? 그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 스피커들, KBS, 연합뉴스, 김어준, 그 다음에 낙곰수들, 그 다음에 요즘은 누구까지? JTBC까지. 십자군, 노무현교 십자군, 노빠, 문빠, 일명 똥파리들인데 죽음과 교주를 호위하는데 이 공격성이요, 사무라이 저리 가라예요. 십자군 저리 가라예요. 한 번 걸리면 아까 얘기했죠.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이 사람들 입이 욕구멍이에요. 욕구멍. 입이 욕구멍.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무현, 문재인 그 가족 비판은 신성모독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폐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오늘 아침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준용 찬양 또 댓글들이 막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문교주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노무현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그 다음에 문슬람 스테이트 스피커 김어준 또 무차별 공격합니다. 봤죠? 그죠? 당하는 거. 그래서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떼거리로 있을 수 있는가? 이것도 탐구를 해봐야 돼요. 그 이런 미친 사무라이, 또라이 십자군, 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양성이 되고 또 이들이 이런 활동을 어떻게, 나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상팔년도 서북청년단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나라가 미쳐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보니까, 제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3대 세습을 하면서, 이게 뭐, 전후가 좀 이리저리 달리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그 문슬람 스테이트적인 억압과, 그죠? 종교 재판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노무현교 3대 세습을 하려고. 다음 정권을 적어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이대로 가면요, 문재인 정권 퇴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퇴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의 걱정이에요, 지금. 이런 MS의 우군과 적이 있어요. 하나는 전번에 얘기했죠. 좌정은 우재용. 그래서 자기들의 3대 세습을 실현하는데 최고의 적이 누구다?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또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죠? 원칙대로 했을 때는 좀 곤란한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재명 아웃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요,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2016년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드루킹이 이 문재인 쪽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미 이재명 제거 작전이 시작됐어요. 이런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가 드루킹이다. 그러면 되거든요. 왜? 드루킹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 정권 창출에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노회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한테 엄청난 어떤 뭐라고 할까? 위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 재판을 아까 얘기했던 재판이 아니라 개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MS식 문슬람 스테이트식 인격살인은요, 내가 볼 땐 IS보다 집요하고 잔인하다. 문재인한테 하는 거 보면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또 그 이재명 아웃 작전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아까 얘기를 했고, 드루킹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를 하면, 드루킹에 대해서도 그죠? 배은망덕하고 토사구팽한 거예요, 드루킹을. 근데요, 드루킹이요, 그 전번 내가 이 강의할 때 비선국사라 그랬잖아요. 최순실 정도가 아니에요. 최순실은요, 정권 창출이나 이런 데 아무 기여한 거 없어요. 그냥 저 뭐야, 최 누구 딸? 최태민 딸이라 가지고 하여튼 인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 배후 조정이 되고 한 거지. 특별히 정치적 대안이나 뭐나 그런 게 있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순실이가. 그냥 무당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드루킹이 달라요. 재벌 개혁 대안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보도에 보면 안희정 프로젝트까지 이 사람한테 맡길 정도예요. 안희정을 당대표 만드는 프로젝트. 그걸 누구한테 김경수가 부탁해요? 드루킹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문재인이나 드루킹 쪽으로부터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정받았냐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의 당대표 뽑는데 드루킹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자기들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자기들이 불필요하니까 싹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배은망덕은 처음 봤어요. 노회찬, 드루킹 관련 이 사람들은요,
노무현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선언하고 독점을 해요.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저가 곧 진리예요. 남은 그냥 대상이에요. 가르치고 교시하고 계몽하고 심판하고 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게 신도고.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착오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한국의 이런 세력들의 국정 진리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반공이었죠, 그죠? 반공. 근데 이 사람들도 그죠? 노무현 교회 국정 진리가 있어요. 근데 뭐 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노회찬 드루킹 관련해 가지고 국정 진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 노회찬 자살입니다. 노회찬 자살해서 그 이외에는 다 가짜 뉴스야. 이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과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요, 공산당이 하는 짓이에요. 공산당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독점입니다. 그래서 노회찬 유서는 무조건 진실입니다. 아까 그 재판부에도 봤죠? 무조건 진실이죠. 이건 손을 못 댑니다. 이거 손대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드루킹은 마녀가 되는 겁니다. 왜? 2016년에 돈 안 줬다 하면 유서는 어디 됩니까?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안 받은 돈을 받았다고 유서를 써놓은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재판이 일어나는데 이렇습니다. 돈 받았다는 살아있는 김지선의 증인 채택은 판사와 검사가 한마음으로 맞고, 살아있는 사람 부르면 되잖아. 그걸 맞고. 김지선이 입을 열면 노회찬 유서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김지선이 입을 열면 짜고 노는 종교재판이 들통이 나쁘겠죠. 그렇죠? 들통 날 수밖에 없어요. 받았다 카든 안 받았다 카든. 그죠? 그래서 김지선의 입을 무조건 막아라.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은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살아있는 김지선은 못 부르게 하면서 못 부르게 막으면서 종이 쪼가리,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종이 쪼가리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성모독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리요 자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막 골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위한 확인이 안 된 유서, 이게 진짜일 가능성은요, 단언합니다. 0.1% 이하입니다. 장윤선은요, 거짓말 했을 리가 없어요. 거짓말 했다면 장윤선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런 소리 했다면. 진짜 이게 장윤선이 거짓말 한 거라면. 아니, 잡힐 유서 없고 사실은 폼 문서다 했는데 그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액수도 차이가 나죠. 액수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요구는 모두 기각하고
기각했는데 이것이 IT 강국 코리아의 재판 모습이다. 2018년 재판 모습이다. 그래서 주연은 허익범, 성창호이지만 진짜 주연은 각본, 기획, 감독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죠. 어디 있을까? 그래서 사법부 검찰혁명은 민주공화국의 필수다. 지금 점점 사법부하고 검찰, 경찰 가지고는 절대로 민주공화국 못 갑니다. 적어도 실사구시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이런 종교재판을 누가 연출하고 있을까? 그거는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중세 유럽 수준의 종교재판을 21세기에 버젓이 벌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무슬람 스테이트에 계속 살고 싶습니까? 마치겠습니다.